안녕하십니까. 대한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2월 들어서 2주차 토경마 2월 20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자, 2월에 2주차 경마, 2월 경마는 구정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총 3주간의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보통 이제 경마 일자가 적다 보면 출전두 수가 많게 되죠. 그리고 상당히 좀 치열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지난주 명절 이후에, 휴장 이후의 경마였습니다. 근데 이제 휴장 전 경마와 휴장 이후의 경마는 조금 다른 분위기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배당의 흐름이라든가 전체 입상마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휴장 전하고는 분명히 좀 다른 경마일이 휴장 이후의 지난주 경마. 자, 이번 주 경마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자, 이번 주 경마는 지난주 경마의 연장선상,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주별로 약간 좀 혼정기가 약간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배당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경마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난주의 연장선상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마필들의 어떤 강도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좀 빠진 상태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마필 자체에 대한 평가를 좀 주목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매경주일이 그래요. 마칠인삼이라고 하고, 아무래도 조선경마 같은 경우는 주위 환경이라든가 기수가 많은 포인트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경마의 주 포인트는 역시 말이죠. 말이 돼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의 능력 자체가 우선순위로 세워놓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사실 1월 한 중순서부터 시작해서 휴장 전까지의 경마는 약간 좀 작전마들의 경마가 좀 있었다면은 지난주를 기점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분위기는 좀 바뀐 상태고,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도 역시 입상마들을 판단하는 근거 자체가 어떤 경주별로 6살, 7살짜리들 40전, 30전 이상 뛴 마필들, 이 마필들이 어떻게 싸먹을까 이렇게 찾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능력의 성장이 있는 마필들, 냉정한 판단 속에 진짜 능력마를 찾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첫 주 경마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주차 경마 준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간의 준비 탄탄하게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함에 있어 기대치 많이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많이 준비했어요. 많이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해 드리면서 2월의 2주차 토경마일인 2월 20일 토경마 단단한 예상 지금부터 약속을 드리면서 바로 들어갈게요. 경마 예상은 역시 잘하는 게 왕도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배팅하실 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드리는 게 제 책임이죠. 이번 주 역시도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득 싣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두 번째 토경마일인 2월 20일 토경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10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자, 10마급의 경주라 말할 수가 있겠지만 기존의 입상마까지도 있기 때문에 10마들의 경주라기보다는 기존마들의 강세가 눈에 들어오는 경주. 일단 눈에 확 들어오는 마필이 5번마 피코타임. 요거는 제가 데뷔 전부터 상당히 주목도를 높였던 마필입니다. 32조 마필들 중에서 웬만큼 되는 마필들 데뷔전 때리기가 좀 어려운데, 요거는 데뷔전부터 바로 쓰는 마필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렸는데, 자, 5번마 피코타임 1번 게이트에서 데뷔전에서 줄타고 입상했습니다. 물론 워낙에 좋은 조건하에 입상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인기마로 돌아왔 이번 경주에서 과연 어떤 식의 판단이 있을 것인가. 물론 데뷔전에서는
데뷔전이다 보니까 인기도가 많이 실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긴가민가 했고 나머지 마필들 역시도 동일 조건 하에서 동일 레이스 선상에서 뛰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피코타임 자체가 완벽한 인기마로 돌아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마필들이 이 마필을 세워놓고 땁니다. 이랬을 때 과연 피코타임이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을까? 외곽의 11번마 천리도 우연찮게도 데뷔전 입상이었고 이것도 역시 데뷔전에서 1번 게이트에서 기가 막히게 줄타고 선행으로 입상했던 마필. 자, 동일선상의 두 마필인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5번마 피코타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더 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데뷔전에서 준비했던 그런 조교라든가 어떤 마필의 컨디션에 대비해서 이번에 상승 요인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마 피코타임은 이제 직전 대비해서 더 뛴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게 많고요. 반대로 11번마 천리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워낙에 최선의 결과물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레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직전 대비해서 이번에 상승 요인이 있냐 이거 봐야 되는데 저는 상승 요인을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 데뷔전에서 이 마필이 세영이가 기승을 해서 입상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조교를 역시 세영이가 조교를 했어요. 마무리 자체를. 그래서 아, 세영이가 기승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기승 자체는 완식이가 기승하고 있고 문세영 기승 9번마 시티스타이 기승하고 있다. 야, 이거는 여러 가지로 지금 머리가 좀 아플 수 있는 출마 등록이거든요. 11번마 천리 이번에는 선행이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번마 피코타임하고 11번마 천리의 차이가 뭐냐면은 똑같이 직전 데뷔전에서 1번 게이트를 달고 입상을 하긴 했는데 11번마 천리 같은 경우는 선행을 받은 상태에서의 결과물이었고요. 5번마 피코타임 같은 경우는 선행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얘기예요. 그러니까 5번마 같은 경우는 힘겨운 전개를 뚫어내고 입상을 했던 거고 11번마 천리 같은 경우는 완벽한 조건, 전개를 가지고 입상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칫 외곽에서 천리의 전개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과연 물음표 강하게 남죠. 반면에 5번마 피코타임은 뭐 조교도 직전 대비해서 성장이고 마필 자체도 믿을만하고 해서 일단 1경주는 5번마 피코타임은 믿을만하다. 반면에 11번마 천리의 인기도는 고민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6군. 자, 1경주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2경주가 제가 조금 타이밍을 빨리 잡았어요. 조금 빨리 타이밍을 잡고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2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를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어찌 보면 이제 전체 레이스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에 상관없이 1경주의 적중, 어떤 자신감, 어떤 이런 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2경주이기 때문에 1경주가 기분 좋은 적중을 기원합니다. 그랬을 때 2경주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갈 만 하거든요. 자, 14마리 출주인데 자, 인기도가 약간 좀 나눠 가지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배당판에서 팔려나가는 그런 마필들이 주도할 수 있는 경주고 저도 역시 뭐 최종 결과물에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배당이 나온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어요. 거의 인기도 1위권에서 5위권 이 정도에서 정리가 되는데 자, 이런 경주가 오히려 더 까다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배당도 없는 상태에서 대가리 선정이 까다롭다. 근데 저는요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추천을 드렸을 때 쪽팔리지 않을 수 있는, 결과물에 있어 자신할 수 있는 마필이 딱 섰기 때문에 이번 2경주는 들어갑니다. 조금 일찍 나오세요. 어차피 토요일날 경마하실 거라면 조금 일찍 서두르세요. 제가 대가리 하나만큼 확실하게 잡아드리려니까 이번 이제 2경주 믿고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을 해도 쪽팔리지 않을 배팅의 강축
저는 뭐 쌍까지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이경주 확실하게 공략을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이경주 믿음감 속에 배팅을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이경주 조금 일찍 힘을 좀 실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이제 이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5번마 골드패션, 뭐 2번마 MJ핫, 3번마 림팜, 9번마 창영로즈, 1번마 레인스카이. 인기도가 상당히 좀 갈릴 수가 있는 경주인데 지난번에 5번마 골드패션이 인기도 7위였습니다. 인기도 7위였을 때 제가 이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 레이스에서 놓고 했던 마필이 이 골드패션이었어요. 골드패션이었습니다. 이게 추천 경주는 아니었고요. 제가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골드패션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마필이다. 그러니까 조교 자체를 봤을 때는 이거 분명히 성장이 맞는데 그 이전에 너무 보여준 게 없다. 그리고 이번 경주 출주하는 마필들의 그런 어떤 레벨업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연 정상적인 승부가 되냐? 이거 고민스럽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고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자, 이 마필이 작년 10월이었죠. 이 마필이 처음에 눈에 들어왔던 건 사실 작년 10월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조교 내용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쳤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그 당시 레이스에서 몇 착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과정을 걸치고 착순에 왔느냐가 중요한데 그 당시 레이스를 보면은 약하지 않았죠. 뭐 정상대길, 대군마마, 드림엑스 어찌 보면은 지나고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입상 마필들은 전부 지금 5군에 올라가 있는 마필들이에요. 5군, 4군에. 자, 골드패션이 당시 레이스에서 보여줬던 것은 뭐냐면은 사실 아쉬움이었습니다. 아쉬움이었어요. 굉장한 아쉬움이었습니다. 물론 입상을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조교 때 보여줬던 그런 능력에 비해서 십자에서 어떤 끼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11월, 12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조교가 좀 힘이 좀 빠진 상태였거든요. 덜 봤던 마필인데 의외로 입상은 못했지만 매경주 어느 정도의 내용이 있었던 그러니까 입상을 떠나서 이거 뭔가 좀 내용이 있다. 계속해서 봤어요. 보여줬던 마필. 그리고 직전 1월 17일 경주 때 조교 상승폭이 쫙 올라갔어요. 이거 이상한데? 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나서 이건 한번 들어가고 싶다. 해서 들어갔던 마필인데 마지막에 2분의 1마 신차.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체적인 전개하에서의 굉장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5번마 골드패션의 경주력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5번마 골드패션. 분명히 직전의 3착이 우연 아니었고 지난번에 상당히 상승 요인을 봤던 제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이번에 조교 때 확인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 이제 입상이죠. 입상인데 지난번에 5번마 골드패션을 제가 많은 고민 속에 선택을 했다면 이번에는 많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택을 딱 했어요. 물론 어떤 마필들과 붙어도 자신 있다. 이 정도 급은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히 등급 자체는 서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제 3경주의 출주마들의 몇몇 등급 딱 보고 들어갔을 때 이거는 밀어도 되겠다. 딱 섰기 때문에 저는 5번마 골드패션 이거는 제가 믿고 간다. 이거는 결국 춘식이가 해결해 주는 마필이다. 5번마 골드패션 지난번에 3착 절대 우연 아니니까 믿고 한번 들어가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육군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자, 6번마 벨라로라. 자, 이번 경주는 3세 2생마 경주고요. 3번, 5번, 6번, 8번, 10번, 12번 6마리의 3세마 그리고 6마리의 4세 2생마들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4세마보다는 3세마들 힘이 들어차는 시점에 고마필들 위주의
배팅이 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6번마 벨라로라 요거는 확실히 이번에 세게 볼 이유가 분명 있죠. 사실 12월 달에 입상은 줄을 잘 탔다. 내선에서 1번 게이트에서 아주 초반에 그냥 딱 붙여놓고 그냥 줄을 그냥 쫙 뻗어서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사실은 지난번에 1월 16일 경주에서 대끼리를 팔렸단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이 벨라로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드렸어요. 조결자 너무 적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벨라로라 같은 경우는 출주 주기는 정상이었어요. 4주 만에 출주하는. 근데 중요한 거는 출주 주기는 문제가 없는데 조교 일자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총 조교 일자가 5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자체가 부족했다는 거죠. 부족한 상태에서의 출주 그리고 인기도. 저는 4차까지 온 것도 많이 왔다. 준비 과정에 비해서.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마필이 6번마 벨라로라. 그리고 전체 레이스의 구성이라든가 전개도를 봤을 때도 자기 전개는 탔다고 보기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번에 벨라로라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어졌던 어떤 행보는 충분하다. 지난번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출주한 이 레이스 자체가 육군에서도 중급 이하의 편성. 그러니까 중급 이하도 그런 게 있거든요. 마필 전체적인 레이스 자체가 중급 편성이라고 하는 거지. 중급 편성이라는 건 뭐냐면 중급 마들과 중급 이하 마필들과 그냥 하급 마필들이 뭉쳐있는 경주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벨라로라는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 중급 정도예요. 중급 정도입니다. 중급 이하 아니에요. 중급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마필이 벨라로라. 그렇다면 이 정도 급의 경주에서 벨라로라에 대한 인기도는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 해서 저는 이번 제 4경주 6번마 벨라로라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능력대로 보겠습니다. 준비가 다르기 때문에 지난번하고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6번마 벨라로라는 그대로 인정하고 간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1000m 단거리여요. 국내산 5군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는 경주. 요거는 고만고만하게 올라와 있는 마필들이 좀 있죠. 4번마 은하전설도 5군에서는 방구 좀 낄 수 있는 마필이고 아메리칸 대림 같은 경우도 직전에 공백기 좀 있었습니다. 근데 공백기 자체를 뭐 무시하면서 입상했던 마필인데 결국 이 마필도 이제 청해마라는 거 청해마들의 특징 자체가 기복이 크다라는 점. 요 점은 조금 불안한 구석이 있긴 한데 세영이 기승이기 때문에 쉽게는 안 가죠. 쉽게는 안 갑니다. 6번마 청경도 상당한 스피드를 바탕으로 띄워주는 마필인데 직전에 승분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자기 능력 자체는 언제든지 뽑아낼 수 있는 마필이에요. 대다수의 그러니까 이 마필들이 이제 이렇게 좀 같이 좀 치열하게 뛸 수 있는 상태에서 대가리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내측에 2번마 PK 캡틴이라는 마필이 출주합니다. 이거는 사실 그 조교를 보시는 분들은 그거 아실 거예요. 조교 때만 좋은 마필들이 분류가 있습니다. 숫자에서 좀 부진한데 조교 때만큼은 진짜 좋은 마필들. 거기 그 범주에 들어가는 마필이 이제 PK 캡틴. 의외로 10조, 10조, 31조 이쪽에 그런 마필들이 좀 있어요. 2번마 PK 캡틴. 최근에 어쩌면 바닥 아닌 바닥을 좀 치고 있는데 근데 이 조교 때 어떤 느낌이라든가 어떤 탄력감이라든가 눈에 차는 그런 어떤 이런 것은 이 정도로 바닥을 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 수는 있어. 근데 그 정도라면은 접전 속에 져야 되는데 이 말이 지금 접전으로 지는 게 아니라 너무 쉽게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뭐지? 약간 이런 느낌 자체가 굉장히 강한 마필이 2번마 PK 캡틴. 지난번에 동반 출주 마필이었던 1번마 빙고스타. 빙고스타가 2번 게이트였고 PK 캡틴이 3번 게이트였어요. 근데 2번마 빙고스타 같은 경우는 내측에서 그대로 쫙 뻗어갖고 그대로 그냥 그걸 지켜냈고 PK 캡틴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뒤에서 안 온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중위권 밑으로 밀리면서 굉장히 힘겨운 전개. 그리고 또 단거리. 저는 솔직히 지난번에 뛰고 나서 이게 1200 내지 1300 정도 이쪽에서 승부가 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거리에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축주마들의 면면이 아주 만만치 않아. 그랬을 때 과연 PK 캡틴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공략을 하느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PK 캡틴에 대한 어떤 기대치,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손을 놓고 싶지 않은 게 말이 정말 너무 좋아. 너무 좋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가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마패들이 적지 않게 나왔어요. 외곽의 12마 급시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최근에 지금 높은 모습으로 지고 있는데 이번에 조교 때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왔다는 거죠. 변화가 왔다는 거고 10번마 관악대부 같은 경우도 나올 때마다 막 정말 짱짱하게 가려놓고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쉽게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출조하는 마필들이 다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선택이 2번마 PK 캡틴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눈에 차는 모습 자체가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현장에서 약간 좀 무거운 모습을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조교 때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믿고 2번마 PK 캡틴 인기도 많이 밀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배팅에 있어서 약간 주점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저는 2번마 PK 캡틴은 이거는 무조건 뛸 말이니까 주목도 높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혼합 4군의 경주 14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자, 중반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치열함 속에 많은 마필들이 인기도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경주거든요. 최근에 계속된 인기도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13번마 픽스타임 더 좋아진 게 없어요. 더 좋아진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 마필은 굉장히 뛸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마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까고 보여주는 모습 자체는 이거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리고 이번에 외곽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또 56. 그렇다면 조교가 뭐 엄청나게 늘어났냐? 이건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습니다. 또 인기라면은 굉장히 좀 불안 요소가 좀 있는 거고 4번마 쿠타임 같은 경우는 이게 수요일날 낙마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교를 하는 중에 조기자를 떨어뜨리고 낙마를 시키고 지 혼자 그냥 폭주를 한번 싹 해버렸습니다. 보통 이런 마필들이 10마리 정도의 표본을 두고 가면은 사실은 입상 확률이 좀 떨어져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단단함이라든가 어떤 보여지는 힘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는 굉장히 지난번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낙마를 시키고 낙마가 됐다는 거. 그리고 이게 지금 힘이 차는 시점이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왜 낙마가 됐었냐면은 이게 힘이 갑자기 붙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기수하고 싸워. 조교 때 보면 엄청 싸웁니다. 이 조교자가 다루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 이번 제 6경주 그런 상태에서 4번 13번이 바닥이다. 전혀 인정할 수 없죠. 전혀 인정 안 됩니다. 둘 다 불안한데 저는 둘 다 부러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의외로 땅 하고 나오면서 앞이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경주예요. 그랬을 때 이마패들이 손쉬운 입상, 동반 입상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조도 안 먹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깰 수 있고 객관적 평가에서 굉장히 높게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 있냐? 전 있습니다. 전 있어요. 해서 이번 제 6경주를 두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요거 빡빡하게 한번 들어가려니까 놓치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 뭐 일요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승부처로 선택한 경주에서의 대가리는요. 좀 자신이 있는 마필들. 물론 다른 날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번 주는 상당히 느낌 좋은 마필들을 가지고 승부를 하는 경주가 많이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주 6경주를 두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한다. 놓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5군. 이것도 레이스가 빡빡한데 의외로 인기마들에 대한 어떤 약점? 변수? 1번마 러블리 케일리는 지난번에 엄청 좋았습니다. 엄청 좋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51의 부담 중량에서 러블리 케일린이 보여줄 수 있는 경주력과 55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경주력을 같은 동해선상에서 놓고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고민이 좀 들어가죠. 솔직히 이건 고민이 좀 들어가는 겁니다. 더구나 직전 레이스보다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물론 직전보다 편성이 강해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이 레이스에서 늘어난 부담 중량 자체는 확실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상당히 재밌는 마필이 외곽의 11번마 액통가야하고 12번마 꿈동대입니다. 자, 이거 두 마필 다 조제로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이거든요. 꿈동네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인기도 1위, 직전 경주 제가 잠룡이라는 마필을 굉장히 강하게 보고 들어갔던 승부처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던 마필인데 지켜내지 못했죠. 자, 그리고 이번에 기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물론 부담 중량이 늘어나면서 역시나 1번마 러블리 케인과 마찬가지로 부담 중량이 늘어났을 때 꿈동네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느냐. 야, 이것도 상당히 좀 고민스러울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확실히 조제로가 기승했던 부분과 하만식 기수가 기승했던 부분은 좀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조건 자체는 전혀 오히려 더 빠진 상태가 맞다. 꿈동네 마피 상태가 상당히 좋고요. 액통가야 같은 경우는 제가 출주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참 나올 때마다 운이 더럽게 없는 말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마필이 뛰었던 편성을 잘 보시면요. 나올 때마다 뭐 편성이든 전개든 뭐 여러 가지로 꼬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필 자체는 분명히 뛸 말이 맞습니다. 5군에서 입상이 나오는 게 맞는 마필인데 더럽게 운이 없는 마필이 바로 11번마 액통가야. 이런 마필들은 뭐냐 하면은 마필 자체는 좀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레이스에 나온다 하더라도 어부지리. 요거는 항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11번마 액통가야. 그리핀 같은 경우는 딱 보여준 정도에서만 판단하면 되는 거고. 왜냐면 지난번에 범현이가 덜 간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을 만큼 탄 상태에서의 결과물이었다. 자, 1300이라는 거리에서 초반에 발주부터 시작해서 4코너까지 진행 자체가 굉장히 치열할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결국 직선 마지막 150m, 180m 구간에서 승부가 되는 경주인데 야, 이거는 앞에서 땅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직선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경주거든요. 저는 그 포인트가 외곽의 11번마 액통가야, 12번마 꿈동네 여기서 승부가 될 것 같은데 자, 12번마 꿈동네가 지난번에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어떤 조교 때 완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29조에서 완식이가 직접 2주간의 이런 조교 내용이라면 뭔가 좀 다른 변화를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5군 13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조계산. 이건 한마디로 시발놈이죠. 한마디로 시발놈입니다. 누구 말대로 수박에 시발라 먹을 놈이에요. 진짜. 많이 속았죠, 우리가. 사실은. 근데 저는 이 조계산을 이 조교 때 매번 보면서 느끼는 점은 아니 왜 못 뛰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조교 때 걸으면 지금 5군에 있으면 안 돼, 이 말은. 4군에 가서도 조건 보고 고민해줘야 되는 마필 정도로 좋아요. 좋은데 실점만 나오면 아주 그냥 사람 뚜껑 확 날아가게 하는 마필이 조계산. 결국 조계산은 작년 10월 달에 부민호 기수가 기승했을 때 이때 입상이 됐어야 돼. 이때 입상을 하고 올라갔어야 돼. 근데 그때 입상이 안 되고 나니까 또 헤매는 거야. 자, 지난번에 이현종 기수가 약하지 않은 편성에서 최선을 다해서 3착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접 조교를 준비하고 나왔어요. 그냥 타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조계사에 3착을 왔을 때 4착 왔던 마필이 빅챔피언.
근데 지난번에 레이스를 보면 과연 빅챔피언이 자기 전개를 다 탔을까라는 의구심이 남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2번 게이트에 내려왔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2번마 빅챔피언하고 4번마 조계산의 1월 24일 전체적인 레이스를 봤을 때 이렇게 봤어요. 조계산은 진짜 다 끌어낸 거고 빅챔피언은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이번에 2번 게이트에 내려와 있다. 그리고 문세영 기수가 세 번째 기승으로 들어와 있고, 자 5군 마피를 세영이가 세 번째 기승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고 마방에서도 뭔가 뚜렷한 메시지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번마 뷰티풀 로드윌, 2번마 빅챔피언, 4번마 조계산, 외곽의 10번마 샤이너 슈아까지 인기도를 나눠가질 수 있는 경주지만 여기서 그나마 믿을 수 있다! 라고 들어가면은 역시 2번마 빅챔피언. 뭐 저부중이었던 상대가 약했던 간에 어쨌든 간에 제철이를 태워놓고 연속 입상이 나왔을 정도의 마필이라면 이건 능력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4군에서는 고절할 공산이 상당히 높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군에서만큼은 굉장히 평가를 세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째 8경주 2번마 빅챔피언의 능력을 인정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4군 4번마 싱그러운 봄. 그러니까 이 4번마 싱그러운 봄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능력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딱 4군 그리고 딱 요런 편성 그리고 부담 중량도 딱 요 정도 선 무엇보다도 거리. 그러니까 싱그러운 봄은 딱 요 정도 선에서만 인정이 되는 마필. 앞으로 엄청 뛰거나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10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입상, 비입상을 거두면서 다 나왔어요. 다 나왔습니다. 싱그러운 봄은 딱 여기까지. 그 이상은 어려워요. 그 이상부터는 이제 고민이 많이 들어가는 말입니다. 근데 싱그러운 봄은 여기까지. 딱 뭐냐면 여기까지만 인정을 하고 입상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기까지만 인정을 하고 입상을 하고 난 상태에서 올라갔을 때 국삼군 올라가서 거리가 늘고 상대가 더 강해졌을 때 그 다음 경기죠. 바로 그때 편성 보고 한 번 더 그것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후차권 한번 쓱 던져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싹 날려도 되는 마필이 싱그러워. 다 나왔어요. 보여준 만큼에서 인정하고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4번마 싱그러운 봄은 딱 여기까지만 인정하고 간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3군. 자 후반부 승부처가 됩니다. 야 직전 입상마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1번마 에이피스타, 6번마 태양왕, 뭐 11번마 팍스코, 12번마 태산마루, 14번마 그랑블루. 그리고 입상권 언저리에 들어가 있는 마필들도 상당히 좀 눈에 보이고요. 근데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 입상만을 가지고 마필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우열차, 능력의 우열차가 서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괜히 잔머리 굴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섣부른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선입견으로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다. 이번 이제 10경주 직전에 굉장히 좋은 기업, 우리하고 굉장히 좋은 기업, 이 자리에서 굉장히 자신있게 쳐들이면서 굉장히 크게 재미를 봤던 그 마필을 한 번 더 들어갑니다.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 출조하는 마필들은 다 우리하고는 내용들이 있었던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놓치면 안 되죠. 놓쳐서도 안 되고 놓칠 이유도 없고 해서 이번 이제 10경주를 세 번째 승부처. 요거는 때려도 되는 경주. 한 번 더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만한 경주. 이번 이제 10경주를 후반부 승부처로 선택을 합니다. 이거는 뭐 놓칠 수가 없잖아요. 다 하는 말인데. 걸러낼 거 싹 걸러내고 배팅 가능한, 배팅만 가능한 딱 그런 마필들 위주로 들어가는 경주니까 전혀 이거는 뭐 고민 없이
함께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0경주를 후반부 승부처로 선정을 합니다. 자, 11경주 들어갑니다. 1800m 2등급의 경주 14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3번마 선스트롱은 지난번에 의외였죠. 저는 사실 이 마필이 중장거리에서에 대한 기대치는 없다. 단적으로 딱 평가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입상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여유 있게. 따지고 보면 지난 경주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상당히 약하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강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부중의 이점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았다. 근데 이번에 부담 중량 자체가 쓱 올라가서 57까지 올라왔습니다. 과연 선스트롱이 57까지 이겨낼 수 있을까? 안양타이거 아직까지 베스트로 보기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애매해요. 동방에서의 아침 이거는 지난번에 너무 약한 편성에서 입상을 했어. 그리고 지금 꺾이는 시점이 맞습니다. 그 상태에서 12번마 빛의 바다가 레이스를 끌어낸다? 저는 이 레이스를 그렇게 봐요. 빛의 바다가 끌어서 버티든 버티지 못했던 간에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레이스는 하이페이스를 갈 수는 있겠지만 직선에서 급격하게 페이스가 꺾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빛의 바다가 이끌면요 4코너까지 그냥 갈 수는 있어. 하지만 4코너 돌면서부터 페이스가 꺾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 측의 3번마 선스트롱이 과중량이라 바닥에서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타이밍을 빨리 잡고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직선 마지막 180, 150, 뭐 100 이렇게 남았을 때 과연 그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은 차분하게 전개해준 뚝심마가 그대로 덮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야? 1번마 S로즈. 딱 요런 말이 그냥 뒤통수를 그대로 후려 갈기는 말이에요. 딱 요런 말이. 1번마 S로즈. 뭐 조제로 기수가 뭐 연이어 기승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홈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죠. 이번에 1번마 S로즈. 지난번에 탁순 밀렸을 때 편성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 전체적인 그림 자체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1번마 S로즈는 이번에 자신 있다. 이런 편성에서 배팅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 들어갑니다. 금요경마의 마지막 경주이면서 저는 마지막 경주를 승부처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이 후반부 들어가는 시점에서 11, 12 요거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자신있게 들어가도 된다. 특히나 이제 12경주 같은 경우는 13번마 금수봉이 연투말입니다. 8번의 레이스 중에서 7번의 입상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끊어내고 있는 마필인데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필은 한계점이 있는 말이에요. 뭐 앞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뛰면서 뭐 2군 가고 3군 가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12주 만에 출주하는데 마필의 일이 그렇게 느낌이 세게 오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조교 때 좀 불안하다고 봤는데 이번에도 약간이 아니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 조교는 배팅 못합니다. 추천 못합니다. 이번 주 12경주 여러분들이 딱 보면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질 건데 제가 복잡한 경주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리가 그냥 완벽하게 되는 경주. 이번 주 12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구멍수는 약간 좀 있어요. 총 4구멍. 메인 승부에서 4구멍이면 약간 좀 부담스럽죠. 근데 왜 4구멍인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12경주 마지막 그냥 가지 마세요. 꽉 잡고 계세요. 해결해 드리려니까. 12경주 준비한 마지막 경주 그리고 메인입니다. 이게 메인입니다. 화려하게 마무리 짓고 일요일마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12개 경주 모두 정리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요. 이번 주는 진짜 준비를 많이 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경마일입니다.
지난주와 전체적으로 흐름은 비슷하다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쉽게 가는 경마일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 대강 훑어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경주별로 보통 입상 마필들이 절대 충마가 없는 상태에서 4마리, 5마리, 많게는 적게는 3마리, 4마리 이 정도에서 굉장히 가축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마일이기 때문에 정말 냉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봐도 절대 모자람이 없는 경마일이다. 단단하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과 자신있게 한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경마 1경주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한번 뭔가 그림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장성은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